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출마 선언문을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겉으로 내세운 것은 중수청 설치 반대 이렇게 내세웠지만 사실 중수청은 법사위에 가서 아직 법안 심사조차 안 됐습니다. 네. 중수청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서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 의견을 지금 수렴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제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제 이걸 당론으로 결정을 한다든지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중수청 설치 반대를 명분으로 사퇴한다면 그게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하고 또 앞으로 이 논의 과정에서 중수청 법안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수청 설치 반대를 위해서 정치인 행보 같은 또는 정치인의 언행을 보이면서 그것 때문에 사직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계산하에 어떤 향후 정치 활동을 염두에 두고 극적인 효과를 누리고 이 시점에서 가장 적당한 명분을 삼아서 물러나려고 한 거 아닌가. 지금 들으신 내용은 지난 3월 4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윤석열이 왜 갑자기 검찰청장직에서 사퇴하게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한방에 해결해준 발언이었는데요. 이렇게 윤석열은 검찰 조직까지 이용해 자신의 사익을 챙기려 했던 그저 그런 정치검사였습니다. 정치 행위를 일삼던 공무원의 사직, 유체이탈로 일관한 정치검사의 퇴장, 무모한 야심의 정치인의 출연, 윤석열 검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최 대표는 이어 설마제가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판사검사 출마 제한법 때문에 오늘을 택한 건 아니겠지요 라고 했는데요. 아마도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 행보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변수를 계산해 날짜를 못 박아 사퇴 선언을 빙자한 정치 선언을 한 거죠. 이미 그의 타임테이블에는 모든 일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2일 국민일보와 중앙일보 인터뷰로 포문을 연 그는 정부를 향해 공격을 시작했고 다음날 이미 정해졌던 대전고검지검의 일정을 취소하며 대구로 향했는데요. 특정 정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다시 한번 정부에 맞선 탄압받는 검찰청장 코스프레를 시전한 거죠. 그리하여 4일 검찰청장 사퇴를 선언한 겁니다. 언론에서 분석하기를 윤 총장이 7월 임기를 마치고 그때 정치에 뛰어든다면 때는 늦다. 네, 이런 맞습니다. 분석이었습니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추윤 갈등이 정점에 달했을 때 지지율보다 반토막도 더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초조하겠죠. 이제 이대로 내가 존재감 없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초조감 때문에 사표 제출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을 계속 노렸다. 이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식이든 그러니까 뭐 선언을 뭘로 하든 뭐 어떤 의사표현을 하든 실질은 정치 활동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다. 앞서 최강욱 대표는 지난해 12월 현직 검사나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판검사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되지만 이 개정안은 이를 대폭 강화한 안이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윤 총장은 내년 3월 9일 차기 대선이 열리는 1년 전인 오는 9일까지는 물러나야 하는데요. 대단한 잔머리인 거죠. 최 대표는 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윤 총장은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20%대 후반을 기록하며 1위에 오르고 있을 때였던 거죠. 당시 야권에선 윤 총장이 올해 7월까지 임기를 채우고 대선에 출마할 경우를 가정한 특정인 출마 금지법, 윤석열 죽이기 완결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데요. 이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검사 즉시 출마 금지법에 대한 충실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윤 청장 사의 표명과 관련해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출마를 위해서라면 지금 시점 사태는 최소한 지켜야 할 직업윤리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는 판검사의 경우 즉시 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자신이 맡았던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최강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판검사 즉시 출마 금지법을 지지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지난 총선의 즉시 출마는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고 저에 대해서도 공익변호사 1년이라는 냉각기가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논의를 통해 적절한 냉각 기간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자연인이 된 윤석열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27년 검사 생활 끝에 마지막 퇴근길인데 심정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사람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잘 판단해서 저도 27년 공직생활 동안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후회 없이 일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 다 감사드립니다. 네. 대통령이 1시간 만에 사의.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히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하게 사의를 수용했고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 신현수 민정수석까지 교체했습니다. 정확히 1시간 15분 만에 윤 청장 사의를 수용 처리한 건데요.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의 발표도 단 한 문장, 7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사의 수용 여부를 고민할 필요도 없고 배경 설명도 구차할 정도로 대단히 못마땅하게 본다는 간접 메시지로 읽히는데요. 실제로 청와대 안에선 임용직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방식도 부적절하지만 헌법 파괴에 운운하는 건 과장을 넘어 날조에 가깝다며 정치 행보를 하려고 청장 임기제를 무너뜨리고 검찰 조직을 짓밟고 있다는 불만과 반발도 들립니다. 더 웃긴 사실은 윤석열이 자신의 거처를 사전에 청와대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당일 단독 발표했는데요. 이런 시건방은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무시한다는 행태로 보여지는 거죠. 정치인 윤석열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시점이 사회 표명의 시기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동안 행보가 정계 입문을 위한 알리바이 쌓기용이 아니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기 검찰청장은 누가 내정될까요? 검찰 안팎에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지검장은 김학의 사건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증인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후임 차기 청장 인선 작업에도 곧바로 착수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후임 인선과 관련해 법에 정해진 관련 절차를 밟아 진행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청장 후보 추천위원회 3인 이상 추천 절차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임명을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차기 검찰청장 후보로는 우선 한동수 감찰부장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였던 한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기 직전 청와대의 임명 제청에 대검 감찰부장 자리에 올랐는데요. 한 부장은 검찰청장의 참모지만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주도한 윤 청장과 각을 세우며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던 인사입니다. 문 대통령이 한 부장을 차기 청장에 임명할 경우 사상 첫 검찰 외부 인사가 청장직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청장은 15년 이상 경력에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 변호사도 임명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